그래서 분양받을 때 분양대행사 직원이 실거주가 가능하다,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전세, 월세를 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정확히는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장기 투숙 호텔 개념으로 2012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일반 숙박시설과 다른 점은 내부의 취사시설 그리고 세탁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긴 것도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양받을 때 분양대행사 직원이 실거주가 가능하다,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전세, 월세를 줄 수도 없습니다. 투숙객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 처분에 관한 사항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 처분에 대한 내용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법률 개정을 하였습니다. 분양 광고지에는 기재할 의무가 있는 부분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글씨로 기재해 놓고 실제 분양 대행사 직원이 설명할 때는 실거주가 가능하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전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허위 광고, 가상 광고에 대한 증거들을 녹취, 문자, 카톡 등으로 잘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물적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라는 인적 증거라도 확보해 두셔야 돼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거나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허위 가상 광고를 한 경우에는 형법,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고요. 분양계약 해제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 취소 사유를 정리해 보자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경우, 중도금 대출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입주 기한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기만 광고의 경우에 사기 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분양계약 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면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투자 수익에 대한 확정적 약정을 한 경우에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시행사의 말만 듣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국토부는 집주인에게 과세 시가 표준액의 10%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오늘 국토부 발표로 2024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기는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오피스텔 전환 특례 기간을 이미 줬고 다시 유예 기간을 준 만큼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지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다소 생소한 부동산 종류이고 세부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해서 반드시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시면 전문 변호사들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